제 이름은 김순희입니다. 올해 57, 벌써 남편 정민수와 결혼한 지 32년이 되었네요. 세월이 정말 빠르게 흘러갑니다. 처음 만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둘 다 반백머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한 살 많은 58, 지금은 중견 건설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대학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공대생이었던 민수는 항상 차분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그 성격은 변함없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여보, 저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저녁 7시 30분, 요즘은 일찍 퇴근하는 편이에요.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가 섞이면서 생활 패턴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밥 차려놨어요. 먼저 먹을게요.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TV에서는 무슨 드라마가 하고 있네요. 사실 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소리라도 있어야 집이 덜 쓸쓸해서 켜놓은 거죠. 남편은 말없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가끔 숟가락과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릴 뿐 대화는 없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예전엔 저녁 식사 시간이 우리 가족의 대화 시간이었는데 식사를 마친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 채널을 돌립니다. 뉴스, 스포츠, 예능. 무엇 하나 제대로 보는 것 없이 채널만 계속 바꿔요. 이내 맥주 한 캔을 들고 와 마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회사 어땠어요? 무심코 던진 질문에 남편은 별일 없었어라고 짧게 대답할 뿐입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어요. 예전에는 사소한 일도 재미있게 이야기해주던 남편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말수가 현저히 줄었어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저 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 걸까요? 가장 큰 변화는 우리 부부관계예요. 솔직히 말하면 부부관계는 끊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처음에는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나중에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지금은 그냥 그런 관계가 없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침실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어요. 아마 밤늦게까지 소파에서 잠들 겁니다. 요즘엔 이런 날이 많아졌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다른 공간에서 잠드는 날들이. 가끔은 옆에 누군가 있어도 이렇게 외로울 수 있다는 게 더 서글퍼요. 새벽녘 남편이 조용히 침실로 들어옵니다. 그는 나와 최대한 거리를 두고 누워요. 예전에는 서로 껴안고 잠들곤 했는데 이제는 침대 양쪽 끝에 각자 자리 잡은 채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거리감, 이 서로를 향한 무관심이 우리 관계의 현주소입니다. 다음 날 오전, 오랜 친구 정미경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친구였던 미경이는 남편과 이혼하고 재혼해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순이야,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두워?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요즘 민수랑 사이가 좀 그래서. 어떻게? 싸웠어? 싸운 것도 아니고. 그냥 대화가 없어. 같이 살지만 별로 할 말이 없어. 침대에서도. 말끝을 흐렸지만 미경이는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아, 그런 거구나. 실은 나도 그랬었어, 재혼하기 전에. 첫 번째 남편이랑 마지막 몇 년은 그냥 동거인 같았어. 심지어 부부 관계도 몇 년 동안 없었으니까. 진짜? 그럼 어떻게 됐어? 그러다 결국 이혼했지. 물론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그 소원함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 근데 지금 재혼한 남편은 달라. 우린 오히려 나이 들면서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야. 어떻게? 미경이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부부관계를 해. 물론 젊었을 때처럼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사실 그게 우리 관계를 굉장히 좋게 만들어주더라고. 솔직히 놀랐습니다.
미경이와 그녀의 두 번째 남편은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 나이도 있는데. 그게 말이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물론 변화는 있어. 하지만 서로에 대한 관심과 노력만 있으면 가능해. 그리고 부부 관계가 재개되면서 우리 사이가 훨씬 더 좋아졌어. 대화도 늘고 스킨십도 자연스러워지고. 아무튼 정말 달라. 미경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봤어요. 우리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 끊어진 실을 다시 이을 수 있을까? 그날 저녁 거울 앞에 서서 오랫동안 나를 들여다봤습니다. 예전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리하면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운동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조금씩 변화를 시도했어요. 평소보다 화장도 신경 써서 하고 옷도 더 신경 써서 입었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던 요리도 준비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미미했습니다. 오늘 뭐 특별한 날이야? 아니, 그냥. 기분 전환 삼아. 그래? 음식 맛있네. 그게 전부였어요. 내가 뭔가 달라졌다는 걸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눈치챘어도 특별히 신경 쓰지 않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 좀 더 적극적인 시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와인을 사고 촛불도 준비했어요. 아이들이 없는 집, 우리 둘만의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계획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와인 한잔 할까요? 남편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그래, 좋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와인 한 잔이 들어가자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요즘 회사는 어때요? 많이 바빠요? 그냥 그래. 늘 똑같지 뭐. 순이는? 저도 똑같아요. 친구들 만나고 운동하고. 대화는 그리 깊어지지 않았어요. 서로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일상적인 주제만 오갔죠. 식사가 끝나고 남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살짝 키스를 했어요. 남편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생각보다 미온적이었어요. 조금 더 진전시키려고 했지만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러섰습니다. 미안해, 오늘은 좀 피곤해서.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게 거절당하니 굉장히 부끄럽고 상처받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내 마음을 알아챘는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좀 지쳐 있어. 미안해. 괜찮아요. 이해해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남편은 반응이 없는 걸까? 더 이상 나에게 끌리지 않는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적극적으로 변화를 시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인터넷으로 중년 부부의 성생활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곧 많은 부부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았어요. 전문가들은 나이가 들면서 성욕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부부관계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 기사와 책을 읽으면서 중요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성관계만큼이나 스킨십과 정서적 교감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할까요? TV를 보고 있던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 무슨 이야기? 우리. 요즘 많이 소원해진 것 같아요. 전에는 더 가까웠는데. 남편은 TV 리모컨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나는.
뭐 늘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전에는 대화도 더 많았고 스킨십도 있었고 부부관계도. 말끝을 흐렸지만 남편은 알아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어요. 아, 그런 이야기구나. 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많이 외로워요. 당신이 옆에 있는데도 외로운 게 더 서글퍼요.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미안해. 나도. 사실 신경을 많이 못 썼어. 왜 그런 거예요? 제가 싫어졌어요? 아니, 절대 그런 거 아니야. 그럼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사실, 최근에 내가 좀 자신이 없어졌어. 나이가 들다 보니 예전 같지 않고,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피했던 것 같아. 그 고백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도 나름의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남자로서의 자존심, 자신감의 상실. 이런 걸 혼자 끙끙 앓고 있었다니. 그랬구나. 미리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살았는데 그런 걸 나한테 말 못하다니. 그냥 부끄러웠어. 남자로서 인정하기 쉽지 않은 일이잖아. 여보, 우리 이제 50이 넘었어요. 젊은 시절과 달라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걸 인정하고 우리만의 방식을 찾아가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날 밤 오랜만에 남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두려움과 걱정, 바람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했어요. 남편은 최근 건강검진에서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걱정도 있었다고요. 의사가 조심하라고 했어.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그래서 더 피했던 거군요. 알았으면 저도 조심했을 텐데. 미안해. 그냥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그 대화 이후 우리는 천천히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스킨십부터 늘려갔어요. 손잡기, 포옹, 가벼운 키스. 이런 작은 접촉들이 우리를 조금씩 가깝게 만들어갔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보러 갔어요. 저녁 식사 후에는 TV를 끄고 서로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리고 중요한 변화 하나, 이제 우리는 같은 시간에 함께 침실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보다가도 불을 끄고 서로 안아주는 습관이 생겼어요. 비록 그 이상으로 발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큰 진전이었습니다. 한 달 정도 이런 생활이 계속되었을까 어느 날 밤 남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이 내 어깨에 얹혔고 우리는 오랜만에 키스를 나눴어요. 하지만 곧 남편이 물러섰습니다. 괜찮아? 내가 너무 서두르는 건 아닐까? 아니에요. 저도 원해요. 하지만 우리의 첫 시도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고 서로에 대한 부담감이 컸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민수는 자신을 탓하며 좌절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괜찮아요, 여보. 우리가 너무 서두른 것 같아요. 천천히 가요. 그날 밤 비록 부부관계는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우리는 서로 껴안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하고 행복한 밤이었어요. 다음 날 인터넷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중년 이후의 성생활에 대한 책도 구입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함께 읽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워했지만 나중에는 진지하게 관심을 보였어요. 책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성적 반응이 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로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또한 약물이나 영양제에 의존하기보다는 건강한 생활 습관과 운동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책을 계기로 우리는 함께 식이요법을 시작했어요.
채소와 과일을 더 많이 먹고 소금과 지방은 줄였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에는 30분씩 동네를 산책했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우리의 건강과 활력을 조금씩 되찾아 주었습니다. 2달 정도 지났을까 남편의 혈압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어요. 체중도 3kg 정도 줄었고 전체적으로 더 활기차 보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운동을 시작하고 건강에 신경 쓰면서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그런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부부관계에 대해서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스킨십은 더 자연스러워졌고 서로를 향한 애정 표현도 늘었습니다. 출근할 때 키스하고 퇴근했을 때 안아주고 이런 작은 습관들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주말 저녁 우리는 집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와인 한 잔을 나눴어요. TV에서는 오래된 영화가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우리가 연애 시절 처음 본 영화였습니다. 기억나? 우리 첫 데이트 때 본 영화야. 네, 기억나요. 당신이 계속 제 손을 잡으려고 했었죠. 그랬었지. 너무 떨려서 손에 땀이 났었어. 옛 추억을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고 분위기가 따뜻해졌습니다. 남편이 내 손을 잡았고 우리는 소파에서 서로 기대어 앉았어요. 영화가 끝나고 남편이 내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키스했어요. 이전과는 달리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서로의 감정을 느끼면서요. 침실로 가볼까? 남편의 조용한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함께 침실로 향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우리는 진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와는 달랐어요.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하지만 그만큼 더 깊은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몸과 마음이 어우러지는 그 순간 우리의 사랑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민수는 내 눈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사랑해, 순이야. 미안해, 이렇게 오랫동안. 저도 사랑해요. 우리 앞으로 더 많이 표현해요. 그날 이후 우리 부부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물론 젊었을 때처럼 자주 부부관계를 갖지는 않아요. 하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서로가 편안한 시간에 자연스럽게 교감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의 변화였어요. 대화가 훨씬 더 많아졌고 함께하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서로의 취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제가 좋아하는 가드닝에 동참했고 저는 남편의 등산 취미를 함께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요리를 하거나 영화를 보러 가는 등 데이트를 즐기게 되었어요. 마치 연애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설렘이 있었습니다. 다시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매력을 발견하는 그 과정이 너무 즐거웠어요. 한 달 뒤 오랜만에 미경이를 만났습니다. 순이야, 너 표정이 달라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 글쎄, 뭐가 달라졌을까? 말 안 해도 알겠어. 너희 부부 사이가 좋아진 거지.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얼굴에 쓰여 있잖아. 행복해 보여. 그리고 피부까지 좋아졌어. 뭐야, 젊어진 것 같아. 그래? 사실 내 조언대로 해봤어.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그래서? 결과는? 미경아, 정말 많이 달라졌어. 단순히 부부 관계만 재개된 게 아니라 우리 사이가 완전히 달라졌어. 대화도 많아지고 함께하는 시간도 늘어나고 마치 다시 연애를 시작한 것 같아. 미경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그렇지? 내가 뭘 했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야. 맞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부부 관계를 다시 시작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도 더 깊어진 것 같아. 남편도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됐고, 나도 내 욕구나 감정을 더 표현하게 됐으니까. 그게 진짜 중요한 거야.
우리 나이에는 젊었을 때와 달리 더 깊은 대화와 이해가 필요하거든. 미경이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은 조금씩 변하지만 그만큼 마음의 교감은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남편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쇼핑몰에 들러 향초와 와인, 그리고 예쁜 잠옷을 샀어요. 연애 시절에는 자주 했던 깜짝 이벤트인데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서 잊고 지냈던 일이었죠. 집에 도착해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남편이었어요.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오늘 회의가 일찍 끝나서. 그리고 남편이 뒤에 숨기고 있던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갑자기 당신 생각이 나서. 예상치 못한 꽃다발에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 기념일도 아니고 제 생일도 아닌데 말이죠. 고마워요. 근데 무슨 특별한 날이에요?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을 선물할 수 있잖아. 그리고 요즘 너무 행복해서. 남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듣는 사랑의 고백이었어요. 나도 선물이 있어요. 조금 이따 줄게요. 저녁을 함께 준비하면서 우리는 계속 웃고 떠들었습니다. 마치 신혼 때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제가 준비한 선물을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오, 이거 내가 좋아하는 와인이잖아. 기억하고 있었네요. 당연하지. 우리 첫 데이트 때 마셨던 와인이잖아. 그 말에 감동했습니다. 남편도 그 작은 추억을 간직하고 있었다니. 그날 밤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옛 추억을 나눴습니다. 대학 시절 만났던 이야기, 결혼 초에 있었던 웃지 못할 해프닝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의 감동.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문득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순이야, 사실 한동안 내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 일에 치여 살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소홀히 했어. 아니에요. 저도 당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냥 모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앞으로는 서로에게 더 관심을 갖자. 내가 약속할게. 저도요. 우리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잖아요. 더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는 그날 밤 다시 한번 깊은 사랑을 나눴습니다. 이제는 부끄러움도 어색함도 없었어요. 그저 서로를 향한 깊은 애정만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의 팔에 안겨 눈을 떴습니다. 그는 이미 깨어 있었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뭘 그렇게 쳐다봐요? 그냥 내가 자는 모습이 예뻐서. 에이, 이 나이에 무슨. 진짜야. 눈가의 주름도 흰머리도 다 예뻐.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나이 들어갈 수 있어서 다행이야. 네, 저도요. 이제 우리는 서로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젊음의 아름다움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세월이 가져다 준 깊은 이해와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값졌습니다. 나 은퇴하면 우리 여행 많이 다니자. 가보고 싶은 곳 있어? 우리는 은퇴 후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여행할 곳, 배우고 싶은 취미, 살고 싶은 곳.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행복했어요. 이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부부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물론 젊었을 때처럼 열정적이진 않지만 그보다 더 깊고 의미 있는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우리의 데이트 데이가 되었어요. 영화를 보거나 새로운 식당을 탐방하거나 때로는 그냥 공원을 산책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온전히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죠. 또한 매달 한 번은 미니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가까운 곳이라도 하룻밤 묵으며 일상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우리 관계에 신선함을 더해 주었습니다.
부부 관계도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어요. 때로는 계획된 특별한 밤으로, 때로는 자연스러운 스킨십의 연장선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는 서로에 대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미경이를 다시 만났을 때 그녀는 제 변화에 놀라워했습니다. 순이야, 정말 달라졌다. 피부도 좋아지고 표정도 밝아지고. 비결이 뭐야? 사랑이지 뭐.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걸 깨달은 것도 있고. 무슨 뜻이야? 지금까지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았던 것 같아. 남편과의 관계도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멀어지는 걸 받아들였고. 하지만 이제는 달라.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찾아가야 한다는 걸 알게 됐거든. 와, 정말 멋지다. 그래서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진 거고. 응. 사실 처음에는 부부관계를 되찾고 싶어서 시작했지만 결국 우리가 찾은 건 더 깊은 사랑이었어. 부럽다, 정말. 두 번째 결혼 생활이지만 배울 게 있네. 미경이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꽃집에 들러 장미 한 송이를 샀습니다. 특별한 날도 아니었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모든 날이 특별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그는 요리 유튜브를 보며 음식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뭘 만들고 있어요? 파스타. 오늘은 내가 요리사야. 미소를 지으며 남편에게 다가가 뒤에서 안았습니다. 꽃을 건네며 말했어요. 사랑해요. 남편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어요. 나도 사랑해, 순이야. 식탁에 앉아 남편이 만든 파스타를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나눴습니다. 이제는 이런 소소한 대화가 우리의 일상이 되었어요.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함께 하면서도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참 많이 변했죠? 응, 정말 많이. 가끔 생각해보면 무슨 마법 같아요. 6개월 전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마법이 아니라 내 덕분이야. 내가 먼저 다가와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외면하며 살고 있었을 거야. 아니에요. 우리 둘 다 노력했으니까 가능했던 거죠. 저녁 식사 후 우리는 베란다에 나가 별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내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해. 저도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야. 우리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남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은 조금씩 약해질지 몰라도 사랑은 계속해서 자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부부란 서로의 변화를 함께 겪어가는 동반자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남편은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넥타이를 매고 있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내 인생의 동반자구나.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했고 앞으로도 함께할 사람.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요, 여보. 응, 당신도. 저녁에 봐. 남편이 출근한 후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 시간이 외롭고 쓸쓸했는데 이제는 그저 평화롭게 느껴졌어요. 남편이 곧 돌아올 것을 알기에 그 기다림조차 설렘으로 다가왔습니다. 퇴근 후 우리는 함께 저녁 산책을 나섰습니다. 이제는 일상이 된 루틴이지만 매번 새롭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어요. 여보, 다음 주에 딸이 온대. 정말? 지은이가? 얼마나 있을 거래? 주말 동안만. 그래도 오랜만이지? 그러게요. 2달 만이네. 지은이한테 우리가 많이 달라졌다고 말해볼까? 글쎄요. 아이들에게는 좀 쑥스러울 것 같은데.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네. 그냥 우리만의 비밀로 해두자. 네, 그게 좋겠어요. 사실 아이들에게 우리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은 조금 민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도 우리의 달라진 모습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 행복해진 부모의 모습을.
더 사랑스러운 부부의 모습을. 지은이가 방문한 주말,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딸은 계속해서 우리를 번갈아 보더니 말했어요. 부모님 뭔가 달라졌어요. 더 젊어 보이세요. 그래. 운동을 좀 시작해서 그런가 보다.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저와 눈을 마주치며 살짝 윙크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그냥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좋은 쪽으로요. 두 분이 더 가까워 보여요. 그래. 내 엄마가 요즘 잘해줘서 그런가 보다. 아니거든요. 아빠가 더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서로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딸 앞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우리의 변화를 알아차린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날 밤 딸이 잠든 후 남편과 조용히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도 알아차렸네요. 그러게. 우리 변화가 그만큼 크다는 거겠지? 네.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근데 잘 된 것 같아. 처음에는 단순히 부부관계 때문에 시작했지만 결국 우리가 찾은 건 진정한 동반자 관계였으니까. 맞아요. 부부관계는 그냥 우리 사랑의 표현 중 하나일 뿐이었네요. 남편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정말 오래오래 함께하자. 100살까지. 100살이요? 그건 좀 무리 아닐까요? 아니야, 가능해.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면서 건강하게 산다면. 그래요. 함께라면 가능할 거예요.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부부는 여전히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아요.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서로에게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갈등도 금방 해결할 수 있는 소통의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부부 관계도 자연스러운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자주 하지는 않지만 그 대신 더 깊고 의미 있는 교감을 나눕니다. 나이가 들면서 오는 신체적 변화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요. 얼마 전 남편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습니다. 혈압, 콜레스테롤 모두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한 마음이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은 거울을 볼 때마다 더 활기찬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름은 여전하지만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반짝이고 더 생기 있게 변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결혼 33주년 기념일을 맞아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둘만의 여행이었어요. 바다를 보며 산책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호텔 방 발코니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남편이 물었어요. 후회 없어? 나랑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온 거.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당신을 만나서 또 이렇게 다시 사랑할 수 있어서. 나도 그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너와 결혼한 거야.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몸은 조금씩 변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오히려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젊은 시절의 열정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그 자리를 더 깊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편안함이 채워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를 발견해 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함께 배우고 더 많은 곳을 여행하며 손주들이 태어나면 함께 키우는 기쁨도 나눌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우리는 서로에게 최고의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여정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부부관계는 단순한 육체적 만남을 넘어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표현하는 소중한 방식이라는 것도요. 어떤 나이에도 사랑은 가능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관계는 회복될 수 있어요. 필요한 것은 그저 솔직한 대화, 상대방에 대한 이해, 그리고 조금의 용기뿐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진정한 사랑과 행복은 언제든 찾을 수 있으니까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